산화환원 반응이랑 산염기 반응이 다릅니다. 일단 산화환원 반응의 그 광합성, 화석 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 이런 거 다 산화환원 반응이고, 공통점은 산소가 산소가 관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반응에서. 일단 산소의 이동으로 산화와 환원을 구분하셔야 되고,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와 환원을 구분해야 돼요. 어떤 거는 산화다, 어떤 거는 환원이다. 이거를 산소의 이동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 전자의 이동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전자의 이동으로 정의하는 게 확장된 개념이야. 그러니까 산소 이동으로 정의해서 산화면은 전자 이동으로 정의해도 산화야 원래. 따로 이렇게 따로 되는 건 아니고 전자 이동으로 개념이 확장이 된 거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산화 환원 반응을 이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와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에서 광합성이 있는데, 광합성을 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환원돼서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따지자면 조금 어려워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환원이 돼서 포도당이 된다라고 그냥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화학 1이나 2를 배워야지 산화수를 따져가지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산화수를 따지면, 하여튼 산화수를 따지면은 얘가 사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플러스 4에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요게 지금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0이고 여기 플러스 10이고, 그럼 얘가 제로가네, 제로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그거 좀 어려워. 그러니까 산화수가 지금 네, 잘못 썼나? 잠깐만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산화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대로 썼네요.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0으로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전자가 4개가 떨어져 있다가 붙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요거는 좀 요런 식으로, 원래는 요런 식으로 따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산화수를 쓰는 거는, 일단은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는 환원되어서 포도당이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어려워. 사실 물에서 산소가 되면 왜 산화되는 거냐. 원래 물이 수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산소 쪽으로 전자를 사실은 좀 제공을 해줘요. 산소가 전기 음송도라는 게 커서 이 전자쌍을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소가 전자를 제공해 주던 것을 자기가 찾아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입장에서, 이 산소의 입장에서는 전자가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수소가 떨어지면 사실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여기 요 안에 정의가 없죠. 수소의 이동하고는 관련 이제 써있지 않잖아. 이것도 어려워,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는 환원돼서 포도당이 된다. 물은 산화돼서 산소가 된다.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광합성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는 반응이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는 반응이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는 반응이다. 나중에 이제 호흡은 반대로 포도당이 산화되는 반응이에요. 포도당이 거꾸로 산화되는 반응이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는 반응이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산소가 공기 중에 축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구를 바꾼 화학 반응이잖아. 그럼 산소가 축적이 되면 산소가 오존으로 변합니다. 산소가 O2잖아요. 근데 이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자외선 흡수하면서 오존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많아져서 오존층이 생성이 돼서 자외선을 차단했기 때문에 육상생물이 출현했다. 중요하죠. 광합성이 중요하죠. 광합성은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은 산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의 정의가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 탄소 입장에서 탄소가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되었다. 왜냐하면 산소가 붙었으니까. 근데 원래 얘는 환원되는 거, 원래. 얘는 환원되는 거예요, 산소는. 전자를 얻기 때문에 환원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연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연료 입장에서. 석탄의 연소, 메테인의 연소, 이런 애들은 다 산화되는 거예요. 메테인도 산화되는 거예요. 메테인 산화되는 거고, 산소는 환원되는 겁니다. 수소가 결합을 하면 사실은 환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테인은 산화되었다. 탄소에서 석탄은 산화되었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 열 에너지가 나오죠. 얘네들을 이렇게 태우면서 뭐가 나와요? 열 에너지가 나오죠.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엄청 쉬운 방법입니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그냥 불만 태우면은 에너지가 막 나와. 지금 우리가 이제 석유, 메테인 가스 뭐 이런 걸로 에너지를 쉽게 얻을 수가 있어. 철의 재련은 이제 2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각각 다른 게 아니라 철의 재련 과정에서 첫 번째 코크스의 산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 산화철의 환원이 일어납니다. 코크스가 탄소예요. 석탄 덩어리. 석탄 덩어리를 태워. 그러면 산소가 붙으니까 뭐야? 산화돼, 산화. 근데 이게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요때 불완전 연소를 하는 거야. 불완전 연소로 써봐봐. 이렇게 불완전 연소. 그러니까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건데 불완전 연소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요 일산화탄소를 여기서 쓰는 거야. 다시 밑으로 와요. 일산화탄소가 여기 들어가서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떼우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가 떨어지면 환원이기 때문에 산화철은 환원이 된 거고 산소가 붙었죠. CO2에서 CO2로 산소가 붙었죠. 산소가 붙으면 산화니까 일산화탄소는 산화돼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화철은 산소가 떨어져서 철이 되는데 이거를 환원이지. 산소가 떨어지면 환원이에요. 그 철의 재료는 산화철의 환원이야. 산화철의 환원. 산화철의 환원으로 철을 얻는 겁니다. 문장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장으로 사실. 그래야지 이해가 완벽히 된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산화철이 환원되어서 철을 얻는 게 이 철의 재련 반응이에요.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은 연료가 산화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이에요. 문장으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연료가 산화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 요런 반응이고, 아까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면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다.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는 겁니다. 환원되면서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입니다. 물론 이제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면 포도당이 되는 거죠. 포도당이 되는 거고 산소는 이제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산소는 물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진 거고 사실. 이렇게 쓰고 포도당 만들어지고 물이 산화되어 산소가 된다고 써야겠다. 물이 산화되어 산소가 된다. 이게 문장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전부 다 공통점 뭐예요? 공통점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라는 거죠.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소를 얻으면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 산화고 산소를 잃으면 산소랑 이제 떨어지게 되면 환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전자를 잃으면 산화예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탄소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아까도 좀 설명했는데 이게 산소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전자를. 그러니까 산소랑 붙으면 전자를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산소가 붙잖아? 그럼 전자를 뺏겨. 산소가 뺏어가니까. 근데 붙어있던 산소가 떨어지면 뺏고 있었는데 뺏고 있던 애를 주고 떠나요. 그러니까 산소가 떨어지잖아? 그러면은 전자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야. 산화는 산소를 얻고 전자를 잃는 거고, 환원은 산소를 잃고 전자를 얻는 거예요. 이게 좀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산화, 환원 반응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돼. 왜냐하면 누군가 전자를 뺏기면 누군가는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산화가 일어나면 누군가는 환원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 혼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일상생활에서 호흡은 광합성이랑 반대죠. 호흡 과정이 광합성 과정이랑 반대입니다. 그래서 포도당부터 시작하는 거지, 반응물이. 포도당을 산소랑 반응시키는 건데, 얘는 그래도 좀 외우기 쉬워. 왜냐면 포도당이 산소를 어떻게 뭔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 산소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서 포도당은 산화돼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 광합성은 반대였죠.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서 포도당이 되는 거였습니다. 산소는 환원되어서 물이 된다. 요거는 이제 수소에 대한 정의가 또 사실은 있어요. 수소가, 여기 밑에다 써놓을까? 수소는 이제 산소랑 반대야. 수소를 잃으면 산화고, 수소를 얻으면 환원이야, 얻으면. 지금 산소에서 수소가 붙었잖아요. 이게 산소를 얻으면 환원이에요. 산소를 얻으면. 일단은 포도당이 산화된다라는 걸 알면 나머지 얘는 환원된다로 쓰시면 돼요. 포도당이 산화면 이거 환원된다 이렇게 쓰면 돼. 산화 이러진 않아. 산화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철의 부식이랑 산화철의 재련이랑 반대야. 산화철의 재련이랑 반대죠. 철이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산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환원되는 거예요. 산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왜냐하면 산소가 철한테서 전자를 뺏어오게 되기 때문에 전자 얻으면 환원이거든요. 전자 얻으면 환원. 전자 얻어서 환원이 된 겁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지 되는 거고. 자, 칸트 여기 몇 개 해보겠습니다. 광합성, 무엇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인데, 포도당과 무엇을 이용하여, 산화환원이라고 쓰면 되나요? 산소라고 쓰면 되나? 무엇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태양에너지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료가 써져 있어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원료가 써져 있기 때문에 비대에너지라고 쓰죠. 비대에너지. 오히려 칸 채우는 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단어 선정을 해야 돼서. 무엇을 축적으로, 산소가 축적이 됩니다. 산소의 축적으로 생성된 오존은 성층권의 오존층을 생성하여 육상에 생물이 살 수 있게 해주었다. 화석 연료가 연소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죠. 석탄은 증기기관의 연료로 무엇이 나타나는데 기여하였다. 산업혁명 같은데, 산업혁명이 나타나는데 기여하였다. 철의 재련을 통해 철기시대가 도래하였다. 공통점, 산소가 관여한다. 자, 좀 해볼까? 비대에너지, 산소, 다 맞네요. 그냥 다 보면서 해야겠다. 철의 부식, 철은 전자를 잃어서 산화되고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된다. 그러니까 철이 여기에 산소를 얻어서라고 써도 돼요. 철이 부식될 때 봐봐요. 철이 부식될 때 산소랑 결합할 때 FeT2O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뭐 개수 맞추려면 여기 3 들어가고 2 들어가고 여기 4 들어가고 뭐 이러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얘가 산소가 얘 2가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3가 플러스가 돼야 돼. 그러니까 철이 제로가였다가 3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은 전자를 3개씩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전자를. 그래서 이거를 전자를 잃어라고 써도 되고 산소를 얻어서라고 써도 돼. 아, 잃어니까 못 쓰는구나. 미안해요. 잃어니까 전자를 잃는다라고 쓰셔야 되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로가예요. 제로가. 자기 혼자 있으면 제로가예요. 근데 마이너스 2가가 됐으니까 전자를 2개를 얻은 거잖아. 그쵸? 전자를 얻어 환원되어 녹이 생성이 된다. 녹이라는 거는 좀 이러긴 해요. 산화철에 뭐 몇 개의 물이 결합되어 있는 거, 요거를 녹이라고 해요. 녹이라고 합니다. 녹이라는 용어를 써요. 녹이 생성이 된다.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산소와 물을 차단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산화가 되고 물하고 결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달라붙고 물하고 결합하면 녹이 되니까 요런 애들을 차단을 해야지. 철 표면에 기름칠을 하거나 페인트 칠을 하는 거, 도금을 한다. 그러니까 표면에 다른 금속으로, 녹이 잘 안 쓰는 금속으로 도금을 하는 거예요. 도금이라는 건 이제 철은 있는데 거기 얇게 금속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산소의 접촉을 차단해야 되고, 합금을 만들면 물에 부식이 잘 안 되는 합금이 있어. 스테인리스. 합금 중에 이게 스테인리스인데, 스테인리스 합금을 만들면 녹이 안 쓸죠.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 뭐 주방기구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거야. 음극화 보호는 철보다 산화가 되기 쉬운 금속을 붙여 놓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박이 있어. 어떤 선박에 마그네슘 같은 거를 붙여놔. 마그네슘 같은 거를 철에. 그러니까 원래는 철이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산화가 되는데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어버려줘요. 그래서 철이 녹슬지 않고 마그네슘이 산화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음극화 보호입니다. 음식물의 부패도 산화되는 거야. 썩고 이런 거 산화되는 거고, 갈변도 산화되는 거야. 갈변 써주시고, 불꽃놀이 연소 반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화 환원 반응이고요. 유화 물감을 리노렌산이 산화되어 굳는 성질을 이용한다. 처음 알았네. 이거는 리노렌산이 산화되면서 굳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유화 그림이 튜브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산소랑 반응을 안 하니까 말랑말랑 하다가 이게 수채화랑 다르네. 수채화는 물이 증발하면서 이렇게 딱딱해지는 건데, 유화는 리놀렌산이 산화되면서 굳는 거군요. 신기하네. 넘어갈게요. 산화구리, 검은색 산화구리는, 이거는 이제 구리를 연소하면 산화구리가 되는 거야. 구리를, CU가 구리죠. 산소랑 결합을 해. 그럼 CuO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산화. 근데 이 애를 여기 넣은 거지. 이 애를. 여기에는 자꾸 반응식을 써야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탄소랑 반응을 하는 거지. 탄소랑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CO2가 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거 2개 들어가야 되고, 구리 나오면서 CO2 써봐봐. 쓰세요. 써야지 하는 거예요. 요런 반응식을 세우시고, 그럼 CO2가 나왔는데 CO2가 이리로 올 거 아니야. 이렇게 CO2가. 근데 석회수랑 결합을 해서, CO2랑 석회수랑 결합을 하면 뿌옇게 흐려져요. 근데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가 석회수에 있는 칼슘 성분이랑 결합을 해서 탄산 칼슘이 이런 게 생겨.
그럼 얘가 고체이기 때문에 물에 안 녹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집니다. 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 봤을 때 발생한 기체는 이산화탄소이고요.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석회수 뿌옇게 흐려지면 이산화탄소 발생한 거야. 위 실험에서 산화 환원되는 물질은 각각 무엇이냐? 이렇게 쓰고, 봐봐요. 이렇게 식을 쓰고 산소가 떨어졌잖아, 구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뭐 된 거야? 산화된 거고. 응? 탄소에 산소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환원된 거지, 환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래서 탄소는 산화되어, 이 탄소는 산화되어. 미안해, 잘썼어요. 예. 다시 할게요. 산소가 떨어지니까 환원이죠, 환원. 산소가 붙었으니까 산화죠, 산화. 탄소가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되고, 동시에 산화구리죠? 산화구리가 환원되어 산소 떨어지니까 붉은색 고체인데 그게 뭐야? 그게 구리지, 구리. 이걸 하면 여기 붉은색 고체가 생겨요. 원래 산화구리는 검은색이야. 얘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검은색인데 요렇게 되면서 이제 붉은색 구리 색깔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실험들이 문제에 나오는 거야.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어떤 실험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 이런 거는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연판 써보세요. 이렇게 써요. 선생님 따라서 아연, ZN. 근데 여기에 염화구리 2라고 되어 있는데 염화구리 2는 CuCl2인데 염화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안 써도 되고 반응식에 구리 이온만 일단 쓰는 거예요. 구리 이온만 이렇게. 그러니까 반응해서 아연이 전자가 더 잘 떨어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구리가 석출이 돼 이렇게. 석출되면 이렇게 S라고 쓰시는 게 좋아요. 솔리드가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구리가 고체 상태로 이제 더덕더덕 붙고요. 그 다음에 요 용액의 색깔이 원래는 푸른색이야, 푸른색. 왜냐면 이제 구리 이온이 물에 녹아 있으면 푸른색이에요. 근데 그게 점차 옅어지니까 여기는 푸른색이 어떻게 돼? 푸른색이 옅어지는 거죠. 옅어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전자 이동 방향과 산화 환원이 되는 물질을 쓰시오. 전자는 봐봐요. 아연이 이거 혼자 있으면 제로가예요. 근데 두 개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잖아. 양전하로 쓰는 거는 전자가 두 개가 없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된 거야? 전자를 잃어버린 거고 산화된 거죠. 이과 플러스라고 하는 건 전자가 두 개가 붙었다가 아니잖아. 이거 아시죠? 이온. 전자 두 개 떨어졌으니까 이가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전하량이. 얘는 제로가가 되는 건데 두 개가 없다가 제로가 되려면 두 개가 붙는 거거든요. 붙으면 뭐 되는 거예요? 환원되는 거죠? 전자는 아연에서 떨어져서 구리 이온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연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가 된 거고, 구리 이온은 환원돼서 구리가 된 거고. 맞죠? 자, 그러면 수용액 속에 구리 이온은 어떻게 돼? 감소되지. 왜냐하면 구리로 되니까. 구리 이온이 구리로 되니까 감소하죠. 아연 이온은 증가를 하죠. 근데 구리판 표면에 구리가 석출이 되지.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뭘 따져야 되냐면 아연의 원자량이랑 구리의 원자량을 사실은 따져야 돼. 근데 아연의 원자량보다 구리 원자량이 더 커요. 구리가 좀 더 금속의 무게가 더 나가. 그러면 질량이 감소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게 1대1 반응이야. 아연이 하나 떨어지고 구리가 하나 붙는 거예요. 아연이 하나 떨어지고 구리 하나 붙는 거야. 근데 붙는 구리가 더 원자량이 커. 그래서
아니네. 보고 와야 되겠네. 여기 안에. 아연이 중금속이어서 더 클 줄 알았는데. 다시 볼게요. 주기율표를 봐야겠네. 구리가 29번이고 지금 여기는 한 64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잘 안 보이고요. 아연이 더 큰가 보네. 아연이 더 컸구나. 아연이 더 컸군요. 구리만 중금속이 아니고 아연도 중금속이네. 아연이 더 커요. 아연이. 선생님 잘못 설명했어. 아연이 더 커. 아연이. 아연이 더 커. 어딨지? 그게 뭔 소리냐면, 자, 다시 할게. 미안해요. 아연의 원자량이 더 크네. 아연이 30번이고 구리가 29번이네요. 그러면 다시 아연 하나 떨어지고 구리 하나 붙는데 그러면은 전체 질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9짜리 하나 떨어지고 30짜리 하나 떨어지고 29가 붙는 거기 때문에 아연판의 질량이 감소한다. 이것까지 알아내려면 일단 반응에서 1대1 반응인 줄 아셔야 되고 원자량이 아연이 더 크다를 알아야 돼. 아연이 더 크다. 아연이 더 크면은 큰 30짜리 하나 떨어지고 29가 하나 붙는 거기 때문에 질량 감소한다고 쓰시면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걸 알려줘야 돼요. 요거는 원자량을 알려줘야지 아는 거고, 그 다음에 푸른색이 옅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 푸른색이 옅어집니다. 구리 이온이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써요. 구리 푸른색이 옅어진다. 여기 써있네. 미안해. 똑바로 안 읽었네. 원자량이 구리 원자량보다 크다. 요거 알아야죠. 그러면 이게 감소한다라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아연이랑 구리랑요. 네. 둘 중에 반응성이 더 좋은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썼지 이렇게. 이렇게 썼죠. 근데 금속에서의 반응은 전자를 주는 반응이에요.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아연이 준 거죠. 아연의 반응성이 큰 거예요. 준애가 반응성이 더 금속은 전자를 주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원래 사실 외우는 게 있어요. 칼칼나마라, 철, 리주, 납수, 구순, 백금 이래서 이제 어느 게 반응성이 더 큰가 이제 그 이온의 그 이온 반응성, 금속의 반응성이 있거든요. 칼칼, 나마, 철, 리, 주, 납, 나중에 화학 배우다 보면 알아야 되는데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 커요. 이거 지금 외울 건 아니지만 지금 외울 건 아니어도 요거를 보면 이렇게 반응이 같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봐봐, 선생님 봐봐. 아연이 이온이고 구리가 금속이야. 그럼 이게 반응이 안 가요. 반응이 안 갑니다. 왜냐면 구리의 반응성보다 아연의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이미 아연이 이온화 되어 있잖아요. 그거 안 가요. 이거는 반응 진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반응성이 큰 애가 이미 전자 뺏겨놨기 때문에 반응 진행 안 해요. 반응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를 보고 누가 전자를 주냐 안 주냐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철에 재련되는 모습이다. 이 C라고 쓴 게 탄소긴 한데 이거를 코크스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이 코크스는 이제 이 석탄을 쪄놓은 거야. 석탄 덩어리 같은 거야. 그거를 불완전 연소를 하기 때문에 여기 CO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CO가 밑으로 또 다시 오는 거야. B로. 그래서 산소를 떼가는 환원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A, B 둘 다 일산화탄소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가에서 탄소는 산소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산화되는 물질은 탄소가 맞고요.
나에서 일산화탄소는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되고 철은 무엇으로 산화철은 철로 환원이 되는 거죠. 산소가 떨어지니까.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광합성에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쓰시오. 산화되는 물질은, 자, 환원되는 물질만 먼저 할게.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 포도당이 된다. 이 외워야 돼. 문장으로 외우셔야 돼.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 포도당이 된다.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 포도당이 된다. 근데 뭐 외우라고 되도록이면 이해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 포도당이 된다. 외우셔야 되고, 그 반대로 물은 어떻게? 물은 산화되어 물은 산화되어 산소가 되는 겁니다. 그 물에 있던 수소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소가 떨어질 때 자기가 제공하고 있던 전자를 주고 떨어져, 전자를. 그래서 아무튼 물은 전자를 갖고 떨어지는구나. 수소가 자기가 제공하던 전자를 갖고 떨어져요. 그럼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뺏기는 거야. 전자를 뺏기면 산화거든요. 산화되는 물질은 물이고, 물이 산화돼서 뭐가 돼? 산소가 돼, 산소. 환원되는 물질, 이산화탄소가 환원돼서 뭐가 돼? 포도당이 돼, 포도당. 자,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포도당은 산화돼서 이거는 거꾸로죠. 미안해. 이거는 호흡이야, 호흡. 포도당은 호흡할 때는 포도당은 산화돼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소는 환원되어서 수소랑 결합하면 환원이거든요. 예, 물이 됩니다. 호흡은 거꾸로입니다. 포도당이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되고, 산소는 환원되어 물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하고요.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는 포도당으로 뭐 되는 거야? 환원되는 거, 환원. 호흡에서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산화되는 거,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철의 재련 과정 중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반응하면 산화철의 산소를 잃으면서 철로 환원이 되는 거고요.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되는 거야. 산소 얻으면 산화니까. 광합성과 화석연료의 연소, 철의 재료는 공통적으로 산소가 관여하는 겁니다. 산소. 자, 어떤 물질이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을 화학반응이라고 쓰시고, 자, 지질시대 생물이 땅속에 묻혀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 변성되어 만들어진 물질로 주로 탄소와 수소이다. 화석연료 쓰면 되고, 석탄이나 석유가 되죠. 석탄은 주로 탄소로 되어 있고, 석유는 탄소랑 수소에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석유는. 자, 재련이라는 건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하여 철을 얻는 과정의 재련이고,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거나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 어떤 물질이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으면 환원. 코크스, 석탄을 온도를 높여 오랫동안 구운 것으로 주성분이 탄소이다. 코크스. 부식, 철이 산소와 반응해 산화되어 붉은색 산화철을 형성하는 것을 부식이라고 한다. 녹이 쓴다라고도 하고, 갈변,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여 갈색을 띠는 것이다. 갈변이라고 합니다. 산화 환원 반응의 일종이다. 자, 옳지 않은 내용 찾는 거네요.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반응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으로 산소가 방출되어 오존이 생성된다. 결과 자외선을 차단하여 다양한 동식물이 출현하게 되었다. 동식물이 출현하게 되었다. 육지에 크게 잘못된 거 없고, 화석연료의 연소로 열에너지를 얻어 산업혁명에 크게 기여하였다. 재료는 철광석에서 산소지 산소,
산소를 제거하여 철을 얻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철기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 세 반응의 공통점은 산소가 관여하는 거죠. 산소 아니고.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되죠. 리을 산소 제거, 미음에서 산소, 탄소 말고 산소. 자꾸 읽으세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자, 산화는 어떤 물질이 산소와 떨어지거나 아니죠,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라고 하고, 환원은 산소를 얻거나, 이것도 틀렸죠. 산소를 이게 잃어버리거나, 전자는 얻어야지. 그 다음에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고, 자, 겉불꽃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 구리판이 검게 변한다. 근데 요거는 있잖아, 이거는 좀 잘못된 설명이네. 얘는 이거는 이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산화 반응, 그 겉불꽃에서는 산화가 일어난 것 동시에 속불꽃에서는 뭐 환원이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겉불꽃에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도 산화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각각의 반응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좀 말이 좀 문장이 틀렸어, 이건. 그러니까 속불꽃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얘는 겉불꽃에서는 산화가 일어나니까 동시에다, 이런 게 아니야. 겉불꽃 일어날 때, 그러니까 봐봐요. 겉불꽃에서는 이러죠. 구리가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구리는 뭐 돼요? 구리는 이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구리는 산화가 돼요. 요때 산소가 자기가 환원이 된다, 이거야. 요래서 동시라는 거예요. 속불꽃에선 반대로 일어나요. 속불꽃도 써봐. 산화구리가, 속불꽃에는 탄소 그을음 같은 게 많아요. 그을음 탄소를 써도 되고 그냥 일산화탄소를 써도 되거든요. 그냥 탄소를 일단 써볼게요. 탄소가 그을음이 많으면 얘가 요걸 이렇게 떼가서 이게 CU랑 CO2가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앞에 두 개 붙으면 되는데, 잘 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환원이 되는 거지, 환원. 그럴 때 동시에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산화된다라는 거야. 요 문장 자체를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맞아요, 이게. 요 반응 일어날 때 산화 환원 동시에 일어나고, 요 반응 일어날 때 산화 환원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자,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건 아셔야 되고. 3번. 자, 광합성은 광합성은 뭐라고? 이산화탄소를 뭐라고? 환원하여. 환원해서 포도당이 물은 산화시켜야 돼, 물은 수소가 떨어지니까 산화시켜서 포도당과 산소를 얻는 반응이고,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 산화돼요. 이건 맞아요. 포도당이 산화되어 이산화탄소를 산소가 환원되어 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자, 산소가 환원되어 물을 만드는 과정이다. 맞아요. 산소 입장에서 수소가 붙으면 전자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석탄을 연소할 경우 탄소가 산화하여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맞고, 메테인 연소에서 메테인이 산화야, 연소 반응은 원료가 산화되는 거야,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산소는 물로 산화된다. 이거 써볼게요, 다시. 요게 메테인인데 산소랑 반응하여 CO2가 되죠. 물이 됩니다, H2로.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되면서 산화되는 거야, 근데 산소는
이렇게 되면서 환원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개수를 맞추진 않았는데 개수 맞추면은 여기 2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가 2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산소는 환원되는 거고 메테인은 산화되는 거예요. 메테인 산화된다고 쓰고, 산소는 물로 환원된다고 그러죠. 환원.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산화된다고 써졌는데 이거 고친 거 맞아. 이거 괄호가 없네 지금. 여기 환원된다. 산화되고 틀렸고 환원되는 게 맞아요. 되실까요? 이것도 좀 외우셔야죠. 결국에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철의 재련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라. 봐봐, 선생님 봐봐. 탄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되는 게 먼저고, 응? 개수를 맞추려면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화철이랑 일산화탄소랑 반응하여 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게, 미안해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게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지금 개수를 안 맞췄어요.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산화철은 산소를 잃고 철로 환원되고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된다. 이산화탄소 산화된다. 이게 조금 마지막 쪽에 있을 거고요. 이 순수한 철을 얻어낸다가 있네. 그게 맨 마지막이겠죠. 요게 두 번째 반응이고, 철광석에 들어있는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반응한다. 요게 가 앞에 있으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처음이죠. 코크스를 넣어 불완전 연소하여 일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이게 처음이죠. 이 순서로 쓰면 되죠. 그쵸? 자, 이거 다 외워 주셔야지 실제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한염기 닦아만 쳤다 할게요.